여러분, 동양학에서는 절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 어떠한 것이라도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된다는 그 원리, 네, 그것이 우리 학문의 기초라는 거예요. 물론 이래서 한의학에서도 이독 제독의 원리라고 하여서 아주 심한 병에는 독을 법제해서 약으로 사용을 하곤 하죠. 네, 이는 한의학뿐만 아니라 풍수학, 사주학, 우리 동양학의 모든 학문에서 다 그러한 것입니다. 하여 현관에 이것을 두면 아주 좋다, 현관에 절대 이것을 두면 안 된다 라는 통칭적인 말들이 일반적으로는 통용이 되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이 역시 모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안 각자에는 현관에 무엇을 두면 좋을까요? 네, 이제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어떤 분은 현관에 거울을 두면 안 된다고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현관에 금속성 물질을 두면 좋다고도 하고, 또한 그림을 걸어두면 좋다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림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모든 금속성 물질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겠죠. 네, 그럼 어떤 집에서는 어떤 그림을 걸어두면 좋은지, 또한 어떤 집에서는 어떤 금속성 물질을 두면 좋은지, 또한 해로운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집이 남향이다, 북향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 집안의 방향에 의해 이 집 현관에 두면 좋은 물건과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대부분의 분들이 이 방향에 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남향이니 북향이니 하는 것이 무엇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건축학적으로는 큰 창문, 즉 거실의 넓은 창으로 이것을 구분을 하지만요, 사실 풍수학적으로는 이것을 대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럼 아파트의 경우 대문이 현관이잖아요. 네, 하여 현관문의 방향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하여 여러분이 아파트 현관문으로 들어오실 때 남향으로 들어오신다면 집이 남향인 것이고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북쪽으로 들어오신다면 집이 북향인 것입니다. 물론 서쪽으로 들어오시면 서향일 것이고 동쪽으로 들어온다면 동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풍수학은 이렇게 건축학과는 약간 다르게 방향을 판단합니다. 네,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현관 밖에 서셔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이 남쪽이면 남향, 동쪽이면 동향, 북쪽이면 북향, 서쪽이면 서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남향의 집입니다. 여러분 현관으로 들어오실 때 남쪽을 바라보고 들어오신다면 등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겠죠. 네, 하여 나가는 것은 북쪽을 보고 나가는 것이며 들어오는 것은 남쪽을 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집은 북쪽을 말하는 수호행과 남쪽을 말하는 화호행을 순환시켜주는 오행, 즉 목오행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여 이곳 현관에는 목오행을 상징하는 것을 둔다면 아주 좋은 것이고 금오행을 상징하는 것을 둔다면 아주 해롭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오행을 상징하는 것은 화초이며 꽃나무이며 나무로 된 제품들입니다. 물론 금오행을 상징하는 것은 금속 제품이며 쇠붙이로 된 제품들이겠죠. 네, 이런 집안에서는 그림을 걸어 두시더라도 목재로 된 몰딩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 그림 역시 나무 그림, 새 그림, 푸른 초원이 그려진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좋으며, 또한 자동차, 아파트, 첨단 제품들이 그려진 그림, 이런 그림은 아주 해롭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이는 들어오는 기운, 즉 들어오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나가는 기운이 더 강하도록 만들게 되니 들어오는 것 없이 나가는 것만 많은 그런 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양의 집입니다. 네, 이는 여러분이 현관으로 들어오실 때 서쪽을 보고 들어오신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현관문을 여실 때 나의 등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집은 서쪽을 의미하는 금오행과 동쪽을 말하는 목오행을 잘 순환시켜 줄 수 있는 수호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네, 하여 이러한 집은 현관에 수족관이나 어항, 물을 담은 꽃병 등을 두면 아주 좋으며, 화분이나 흙을 담고 있는 것을 둔다면 아주 해롭다는 것입니다. 물론 걸려있는 그림 역시 흐르는 물그림이나 폭포 그림, 이런 것이 걸려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이나, 산이나 풍경 그림, 초원의 그림 등이 걸려있다면 최악의 풍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참 여러분 어렵죠.
네, 이는 모두 오행의 순환과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가진 집이시라면 현관이 무조건 아주 어두워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이러한 집 꼭 센서 등을 설치해야 하는 그러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향의 집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남향의 집과 반대이죠. 네, 이는 여러분이 현관으로 들어오실 때 북쪽을 보고 들어온다는 의미이며, 여러분이 현관문을 여실 때 등이 남쪽을 향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집은 북쪽을 말하는 수호행과 남쪽을 말하는 화호행이 대립하는 형상이라 이를 순환시켜줄 목호행이 꼭 필요한 것이죠. 하여 앞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집 현관에는 목호행을 상징하는 것을 둔다면 아주 좋을 것이며, 금호행을 상징하는 것을 둔다면 아주 해롭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목호행을 상징하는 것은 앞서와 같이 화초이며 꽃나무이며 나무로 된 제품들이겠죠. 물론 금호행을 상징하는 것은 쇠붙이로 된 제품이나 금속성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와 같이 이러한 집에서는 그림을 걸어 두시더라도 목재로 된 몰딩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 그림 역시 새 그림, 나무 그림, 푸른 초원이 그려진 그림, 이런 그림들이 아주 좋으며, 또한 자동차 그림, 첨단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걸려 있다면 아주 해롭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동향의 집입니다. 네, 이는 여러분이 현관으로 들어오실 때 동쪽을 보고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이며, 여러분의 등이 서쪽을 향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의 집이라면 동쪽을 상징하는 목호행과 서쪽을 상징하는 금호행을 순환시켜주는 수호행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죠. 네, 이 수호행을 상징하는 것을 현관에 두면 아주 좋습니다. 하여 서양의 집과 같이 현관에 어항이나 수족관, 물을 담은 꽃병 등을 두면 아주 좋으며, 또한 화분이나 흙이 포함된 제품들을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걸려있는 그림 역시 흐르는 물그림이나 폭포 등이 그려진 그림이라면 아주 좋으나, 산이나 풍경, 푸른 초원 등이 그려진 그림이라면 최악의 풍수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본은 지켜야 합니다. 물론 앞서와 같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방향이나 현관에서 나가는 방향을 고려하는 풍수법이 기본이나, 원래 대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풍수의 근본 역시 있는 것입니다. 네, 원래 이곳은 수호행을 의미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또한 한 집안의 얼굴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 곳입니다. 여러분, 수호행을 상징하는 물은 깨끗해야 쓸모가 있죠. 물론 얼굴 역시 깨끗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여 이곳 현관, 즉 대문은 늘 청결하고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집안의 잘남을 타인에게 자랑해야 하니까 말이에요. 또한 이 수호행은 밤과 휴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하여 이곳은 어두워야 하죠. 또한 번영이라는 것은 밤에 빛들이 화려해야 하는 것이죠. 네, 하여 이곳 현관은 작은 간접 조명들이 많으면 아주 좋고요. 이 모든 조명들이 센서 등이라면 덜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풍수의 방위에 의한 풍수소품 배치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현관에 종을 달아두시는 것, 이곳 현관에 거울을 정면이 아닌 곳에 배치해 두는 것, 거실에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이곳에 중문을 설치해 두시는 것, 네, 이러한 많은 수단들이 있으나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가정의 번영과 성취를 이루어드리기 위한 이야기였으니,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과 번영과 성취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